2부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마이클 홍입니다. 아니 인사를 2번씩이나 그래요? 제사지네? 어? 제사랑 무슨 상관이야? 언제적부터 우리가 2부에 인사를 했다고? 아니야, 오늘 2부는 제대로 한번 해야 돼. 아, 그래요? 2부가 험불하게 메인이야, 메인. 아 그렇죠. 메인인 건 인정해.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의 2탄. 아 2탄. 아 이건 제대로 인사해야 돼. 아까 오시기 전에 그랬는데 오늘은 새로운 게 아닌데? 아니야. 내가 말씀드렸잖아. 예. 힌트를 드렸잖아. 아. 항상 있는 법이야. 아 그렇습니까? 응. 또 뭘 끄집어내시려고? 머릿속에 나왔어 벌써.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턴 이소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서승경입니다. 뭔가 시티 헌터 같은 느낌? 뭔가 있어 지금 도시의 사냥꾼?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비스트 헌터. 비스트 헌터. 2부 시간은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관심했던 얘기했던 종목들에 짧게 리뷰하는 시간 갖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볼 만한 것들, 이슈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관심 종목까지 오늘 또 냉정하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험불하게 여쭙겠습니다. 대세, 공대생, 아프리카 이승원 대표님 정중하게 여쭙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제가 뺐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틀 동안, 3일 동안 아프리카 말을 뺐었는데요. 오늘 다시 목요일 현재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호에다가 아프리카 다시 붙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가다 오늘 빠졌어. 통쾌하다 통쾌. 아침에도 올라갔었는데 한 8%까지 또 빠지더라고. 마이너스로 끝났어? 예, 마이너스 끝났어요. 통쾌하다 통쾌. 예. 여하튼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는 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부터 벌써 한 2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아프리카를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가 게임 런칭된다 이런 거보다는 뭐냐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 TV가 일본에 진출을 했고 북미 시장 쪽에서 그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그 사용자가 플랫폼이 사용자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다 광고를 붙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가 그 보급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성장성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게임 쪽에 대한 거는 뭐 일단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그 성장성 모멘텀 이런 것들에게 외국인들이 좀 그 비중을 주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팔아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아까 그 센터장님이 이번 조정 4월달에 조정 나오고 5월달, 6월달에 모멘텀 주식들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는 아프리카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로도 더 올라갈 여력은 있다.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지 않나. 왜냐하면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안 끝났어. 뭐는 거? 월드컵. 월드컵이 남았어. 젠장 오늘 이제 월드컵 뭐 생중계 그 얘기 나오는데 젠장 속으로 짜증 나는 거야. 방송을 하면서도 아이 젠장 이승원이 또 지랄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두남조쇼에 만났어.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했다는 거야. 통깨가 너무 마이너스 나서 개새끼. 농담이고요. SK 하이닉스 아까 저는 잠깐 얘기했는데 하이닉스 하면 또 대한민국의 이승원 대표 쫓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 제가 몇 개 편하게 여쭤볼게요. 네네. 증권사보다 약간 달리는데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뭐 9,800억 얘기도 나오고 8,000원 얘기 나오는데 문제는 2분기에 대해서 약간 엇갈린 시각이 있던데요. 그래도 연간으로 보면 큰 문제 없겠죠? 연간으로 당연히 문제 없고 저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레이팅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과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조단위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자는 적자 구간으로 안 들어간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금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게 적자를 안 내고 계속 현금을 회사에서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올해 또 현금에 대한 쪽을 갖고 부채를 갚고 또 이제 이자에 대한 쪽 그렇게 되면 영업의 손실에 대한 쪽에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이자에 대한 쪽을 갚아 나가면서 현금을 누적할 수 있는 구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아마 리레이팅 보고서가 나오고 외국인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훅 밀어붙여야지 시장에서 이제 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한번 이렇게 시세 발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세 발산하는 그런 영역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래서 여전히 그 SK 하이닉스는 올라갈 여력에 대한 쪽 있다.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도 너무 점잖게 마시고요. 저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요 훅 찔리고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요. 네. 너무 거만해져 있어요 지금요. 저는 이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저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대북 모멘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방송에서 이제 그냥 하는 얘기고. 이건 뭐고?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엘리베이터의 턴어라운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방 건설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 엘리베이터 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건데 지금 기존의 오티스 엘리베이터하고 아직 그 동양 티센크루프의 비중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그 마켓 쉐어가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건설 경기, 지방 건설 경기 부활과 함께 더불어 좀 더 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 상해 법인에 대한 쪽을 지금 100%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연간 엘리베이터 설치 수요가 지금 보게 되면 50만 대거든요. 정말 콩고물만 떨어져도 현대 엘리베이터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 개선세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번 달 말 이제 뭐 방송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 다 됐을 것 같은데 브라질 또 현지 생산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3월 말에.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이제 그 남미 시장 공략의 거점 포인트가 된다라는 점이겠고, 요게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의 가장 그 사업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거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상선과 관련된 파생 상품 계약이 이제 가장 늘 발목을 잡았던 건데 네. 이번 주에 보게 되면은 현대상선이 그 주식이 NH증권을 통해서 나온 기관 기관 물량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이 600만 주 이상 이렇게 매도할 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NH 창구로 6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파생 상품과 관련된 계약에 대한 물량이 대부분 다 출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상선이 회사채 수익률이 뭐 급격히 올라갔다라는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같이 빠졌다가 이제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 현대상선에 대한 쪽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파생상품 계약 종료 물량 끝났으니까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대 로지스틱스를 원래 IPO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매각으로 바꿨거든요. 바로 이거는 현금을 바로 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현금에 대한 쪽을 마련할 거라 여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롯데하고 딜하고 있다, 뭐 지금 뭐 GS 한다, LG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배달업체는 다들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 뭐 현대증권 매각까지 더해진다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엘리베이터에게는 좋지 않을까.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이 예전처럼 단기적으로 끝날 그 통일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점 놓고 봤을 때 엘리베이터는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재무구조 개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해갖고 대북 관련 모멘텀까지. 그래서 지금 저는 엘리베이터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 표정 보니까 디스할 것 같은데. 아니다, 저 현대 엘리베이터를 오늘 처음으로 한번 편입을 했거든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편입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이거 나 꼬리 내려야겠네. 나 앞에만 취소.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현대 없다. 엘리베이터. 그래서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리모델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개층, 세 개층을 올리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유지 보수 매출만 연간 600억이 나오는 회사인데 그게 교체가 되면 전 1000억 단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외 법인 매출, 사실 그건 내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은 다 좋아질 거를 끄집어서 얘기했지만 전 두 가지 관점에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다. 현대상선 문제 거의 해결됐다. 그리고 수직층층 리모델링이라든지 하반기 어떤 분양시장이나 특히 지방의 엘리베이터 쪽에 점유율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엘리베이터 저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정 씨는 네, 선생님. 소정 씨는 어떻게 생각? 현대 엘리베이터 저요? 사자 팔자. 전 문외한인데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들어보니까 이쪽으로 붙어야 될 것 같죠? 저는 뭐 센터장님이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어야겠어요. 이 사람이 세상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야. 아니, 알긴 알지. 왜냐면 이 친구가 좋은 동네 살아. 일단 나랑 비슷한 동네 산다는 건 느낌이 있는 여자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가 됐건 상선이 됐건요, 저는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레벨업이 오래 지나고 나면 레벨업이 꽤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펀더멘탈에는 솔직히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재무적으로 있다? 전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 얘기는 앞서 증축할 때
그 수직 증축에서 엘리베이터 바꾼다는 것까지 내가 그거는 확 돌아섰거든요. 느낌이 좋은데 다 떠나서 제가 1월부터 우리 얘기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저 인간이 네. 저 인간 이제 빨리 찍어요. 얼굴 빨개지거든. 저 인간이 그래요? 디섹서 말이 안 되는 식으로 쳐다봤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대통령 말씀 그 이후에 세상이 바뀌고 있거든요. 통일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큰 변화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현대 상선이건 엘리베이터건 심지어는 뭐가 됐건 간에 북한의 불량.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도 그거라고 보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레벨업이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같은데 중간과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중간과정 생략. 그래서 결론은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인터파크 INT 잊으셨어요? 인터파크 INT 제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짜증나서 저 인간에 짜증나서 인터파크 형님 또 10,000원 또 주셔야 돼 저한테. 그런 기억도 안 나. 여러분 2회 전 방송을 모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종목이었지?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일진 머티리얼스의 대결 제가 이겼습니다. 또 내기에 강한 남자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그런 센터장이 끼고 한번 해보자고 있다. 짜증나니까. 아니 위원님 우리 위원님 또 그 히트친 종목들 있잖아요. 뭐요? CJ ENM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CJ ENM은 솔직히 내가 3년째 관심이잖아요. 제가 디스하다가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센터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뭐라 그러지?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죠. 뭐라 그랬지?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셔요. 나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내가 CJ ENM을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요. 방송 얘기할 때마다 나를 딱 째려보고 허접한 소리 한다는 얘기를 표정하던 저 인간이 정말 그러셨어요? 오늘 있잖아요. CJ ENM 레포트를 갖고 설명하는데 감동의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야. 그동안 마치 내가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유연하십니다. 저는요 CJ ENM은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오늘 레포트가 쏟아지는데 전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뭐 PR을 42배를 쳤든 이런 거는 애들이 하는 거고 저같이 좀 윗 어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이거죠. CJ가 센터장님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정 씨, CJ가 돈이 없어서 중국 놈들한테 돈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5천억을 훅 받잖아요. 5,000개면 크지. 재벌이라도. 아니죠. 그 5천억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자기한테 돈 들어온 건 300몇십억이더라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이란 땅에 같이 손잡고 가자. 이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거기에 앞으로 게임만 했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CJNM은 여전히 장기 매수 갖고 있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8%인가 뭐 5% 가다가 마이너스 갔다 종가 모르겠는데 이건 머스테이브 주식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NHN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우리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 게임주 중에 뭘 좋냐 그랬는데 뭐 딴 거 다 떠나서 NHN 엔터테인먼트는 저는 뭐 싸다. 네이버 올라갈 때 너무 쉬웠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라이닝 갈 때 제일 먼저 제일 친하게 가는 건 누구냐? 같은 형제다. 피를 못 쏘기 전에 센터장님. 맞습니다. 같이 가야죠. 거기다가 NHN 게임 하면 소정 씨도 알죠? 네. 우리나라 온 국민 고돌이 하고요. 고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플레를 줬잖아요. 경단위에 돈을 주잖아요, 이 친구들이. 게임 머니 이런 거. 그거 또 요즘에 그 몇 년 됐어요. 그게 단위가 또 걔네 환율지도 바꿨어. 뭐로 바뀌었어? 골드로 바꿔갖고 경단위로 안 줘요 이제. 하여튼 대박 주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미에서의 온라인 카지노 사업에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정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좋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솔직히 CJ 헬로비전은 내가 말했는데 계속 빠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헬로비전 어떡할 거야 이거 무슨 핸드폰? 헬로비전 그 뭐 저가 핸드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주위에 더 권유를 해야겠어. CJ 헬로비전으로 가입하라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지. 우리 와이프도 CJ 헬로비전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 나 CJ 헬로비전은 이거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좋아 보이고요. 그 또 하나 관심법에 통했던 거 있잖아. 이건 정말 대박 났어. 내가 3월 며칠이야? 3월 무슨 그 지지난주 3주 전에 호텔 신라 갔다 와서 얘기했잖아요. 리온 쿠첸. 호텔 신라랑 밥솥 얘기했잖아요. 근데 센터장님 리온 쿠첸의 밥솥이 그래도 3대 면세점에 안 들어가요. 면세점에 안 들어갑니까? 없어. 호텔 신라에 없고요. 롯데에 안 팔고요. 동아에 안 팔아요. 근데 한 3년 전에 경품으로 호텔 신라에서 리온 쿠첸 준 적이 있어요. 몇백 불 이상 사면 준 적이 있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중소 면세점에 다 들어가거든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보면은요. 그 조그만 한 섹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쿠쿠가 있는데요.
한 달에 매달 10억에서 15억이 매출이에요. 그만큼 인기 있다 얘기하는 순간부터 주가 또 다시 튀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가는 게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위닉스랑 같이 손잡고 가는 주식이에요, 저게요. 그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코웨이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위닉스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코웨이가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이제 사람을 그 통해서 현지에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을 들고 튀기 때문에 렌탈하고 도망간다. 렌탈 자체의 문화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것만 이렇게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코웨이가 국내에서 그 2013년도 가입자율이 2%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체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웨이가 주가는 좋지만 오히려 위닉스 같은 이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쪽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건 저는 그 처음 들었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점유율이 떨어진 거가 웅진의 그 코웨이가 그거는 기존에 웅진 북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화려한 세일즈 조직으로 간 건데 그게 일단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위닉스하고 뭐 리온쿠체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작년 3월부터 움직였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요즘 한간에는 중국 사람들이 카지노 왔다가 들어갈 때 밥솥 하나씩 들고 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3주 전부터. 그게 제가 얘기해갖고 우리 방송에서 또 하고 그 두 남자씩 또 하니까 저 인간이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한 개 또 떠들었지 저 친구가. 아니 전 그거는 안 했어요. 근데 박계성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밥솥을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몇 개를씩을 산대요. 여러 개씩.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요. 내가 맨날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택시 아저씨가 인터내셔널이잖아요. 불러서 갔더니 차를 못 태웠대잖아요. 10개 뭐야, 개성이 형님이 그랬는데 개성이 형님이 형님한테 듣고 얘기한 거야? 그 밥솥 얘기는 직접 들었고 난 기사 아저씨한테 맨날 듣지. 그래갖고 요즘은 예전에 그 밥솥은 이제 약간 특이한 건데 이걸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밥솥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그거를 그 면세점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면은요. 딴 걸 못 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호텔 신라에서요 배달해 줘요. 그 면세점 산 거를요. 그건 직접 제가 본부장한테 박계성 본부장이랑 같이 들었죠. 근데 이걸 작년에도 들었고 내가 확인을 많이 했는데요. 리온쿠체는 제가 모르지만 쿠쿠는 엄청 팔립니다. 그래서 모델 다 알아갖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리온쿠체는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갈 시간입니다. 진짜 본론이야.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서승용 센터장에 처음 보는 것은 대박이다. 성자 용자 센터장님. 네네. 일단 처음 보는 것은 대박이다. 2탄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처음 보는 것은 어떤 것이죠? 제가 3월 인터넷 이후로 정말 처음 보는 것 고민하다 지금 찾지는 못했어요. 늘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인데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고 제가 한 4월 5월 정도면 다시 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아직 완전한 새로운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모바일 게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도 모바일 인터넷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지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좀 성숙 단계로 갈 때 반드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회사. 저는 액토즈 소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맨날 디스해. 제가 그랬죠. 저는 유행을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트렌드 세터야 나는. 내가 아프리카 TV도 움직이기도 전에 10,000원대 밑에서부터 아프리카 TV가 저는 제일기획보다 낫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야 내가. 잠깐만 흥분하지 마. 지난주에요 우리 소정 씨 알죠? 네, 어떤 사람이 액토즈 소프트 하면서 나를 욕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하나가리가 어쩌지라더니 이제 와서 또 저런 소리 하는데. 근데 이게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죠. 센터장님이 지금 겸손하신데요. 이게 처음 보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의 숨겨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의 2탄은 중국에서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 요 얘기를 오늘 하시려는 거였잖아요. 이제 액토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액토즈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단 대주주가 샨다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우리한테 텐센트만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만 샨다는 텐센트보다 항상 느리게 갔지만 샨다에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샨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얘네들은 기술력도 없고 단지 얘네들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잘 사들이는 겁니다. 천천히 텐센트보다. 그래서 액토즈를 샀는데 액토즈 이 친구들이 모바일 게임 능력이 되거든요. 네네, 아직 맞습니다. 출시하거나 중국에서 비즈니스 시작하지 않았지만 저는 머지않아서 3개월 6개월 후 정도 지나면 중국 애들도
이 모바일 이제 휴대폰이 이제 진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의 용량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 뭐 그래도 10% 미만이지만 이 스마트폰 비중이 하지만 그 성장에 맞물려서 하반기 되면 우리 눈에 보일 때쯤 되면 액티비전 소프트는 당연히 모바일 게임 출시가 지금 9월, 10월도 예정돼 있거든요. 네. 액토즈가. 그래서 지금은 뭐 국내에서 유행했던 뭐 썬데이 토즈나 뭐 아프리카 TV지만 저는 3개월, 6개월 지나면 액토즈가 분명히 부각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액토즈 소프트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한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액토즈를 활용해서 중국 시장에 가장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 저는 그래서 액토즈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대표님, 네. 소정 씨. 네. 요새 잠깐 진정 좀 해야 되겠는데요. 액토즈 소프트 조금 더 얘기하기 전에요. 네. 우리가 이제 편집 프로페셔널 전문 인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제대로 된 회사를 갖추니까요. 지난주 했던 바로 그 녹음 한 번 있죠. 한번 네. 다시 한번 듣게 하고 넘어가죠. 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고 울분을 토할 때 저 인간이 뭐라 그랬는지 그거 있죠. 오케이. 네. 그거 확인하면 얼굴 빨개진 거. 최종 데스크는 나라는 거. 요번에 최종 데스크 잠깐 변경합니다. 요번에요. 네. 지난 42화를 잠깐 듣고 가시죠.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홍 회장님의 발언을 빌어서 크게 보면 다 한 항아리에 담는 것이다. 야, 잘못을 인정시킬 때 쓰나?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저게? 아니 홍 회장이 이렇게 욕먹으나 저렇게 욕먹으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원인을 따지자고 들었더니 바로 다 모두의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괜히 내만 머쓱해지고 말이야. 마치 팀키라는 것처럼. 욕먹을 땐 팀플, 욕먹을 땐 팀플. 칭찬한 것도 칭찬할 땐 단독 플레이. 칭찬한 것도 있으면 한두 개 좀 얘기해 주세요. 하겠고요. 센터장님, 저도 거기에 150% 동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소정 씨 앞에도 솔직히 하고 저 애청자한테 솔직히 얘기하는데요. 저는 개별 종목은 잘 몰라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도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요. 중국에서 처음 보는 것이 뭘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약간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비중은 22%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4억 8천만 대가 팔릴 거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센터님 아시다시피 중국에 이제 LTE가 보급됐잖아요. 그래갖고 어디나 4G를 써가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차이나 모바일이 이제 아이폰 들어가는 것이 큰 역할을 해갖고 요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애들이 다 뭘 하냐면 카드를 해요. 우리를 보면 세븐카드 같은 걸 하는데요. 약간 이름을 틀리는데 그걸 하는데요. 그 게임이 딱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는 애들이. 우리 지하철 보면 다들 대표님 다들 뭐 쿠키런하고 뭐 포코팡. 소정 씨 뭐 하는 거 있죠. 저는 심슨 게임이에요. 또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 안 하시죠 그런 거 게임? 네, 게임을 하죠. 우리는 전 머리 아프니까 눈이 아파서 안 하는데 여기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랑 비슷하니까. 근데 여하튼 결론은 우리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중국에서요. 제 말 들으면 또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야, 저 이학년이 중국 3박 4일 갔다 오더라도 눈썰미 있네? 딱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중국 애들이 게임하는 건요. 거의 10명이면 8명이요. 남자건 여자건 그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 카드 게임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보세요. 저 사진 찍어보세요. 저 눈매. 저 친구가 2학년이가 거짓말하나 알고 하나 안경 찍어 한번 카메라 켰어요. 카메라 켰어. 빨리 찍어봐. 제가 놀라는 거 한번 좀 놀라는 거 이따가 놀라는 거. 안경 쓰고 방송해야지. 네. 이거 빨개. 방송인은 항상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돼. 지적이게. 지적이게. 진짜 이게. 근데 5년 전에 4-5년 전에요. 우리 스마트폰 본격화되기 전에 게임했던 거 다 뭐 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애니팡. 5년 전에. 5년 전에? 맞고 했어. 맞고라잖아. 맞고 이 인간들이 지금 다 카드 게임을 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중국 애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3G, 4G 이게 막 넘어가 스마트폰 하면 그 게임이 바뀔 건데요. 한 3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아까 얘기하고 우리 포코폰 같은 게임을 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요즘 유행하는 MMORPG 이런 거 있잖아요. MMORPG 그런 건 아직 근처를 못 가죠 애들이. 아직 아주 신세대 빠른 애들이 하는 거고요. 80%는 우리 3년 전, 4년 전에 핸드폰 샀을 때 다 맞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은 맞고가 아니라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 우리를 보면 딱 세븐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는 거야 애들이요. 그게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느낀 거가 우리 뭐 요즘 보면 그 리니지 모바일 리니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 걔네들한테 그렇죠. 일반적으로 포코팡이나 이런 거 그리고 애니팡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곧 부밍할 거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원래 또 중국이 원래 도박 좋아하잖아요. 네. 도박 좋아하니까 카드 게임이라든지 옛날 마작도 그랬고 음. 그 부분은 우리보다 좀 더 길게 그렇죠. 사실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저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애들이 뭐예요? 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NH엔터. 지난번에 그 별에서 온 그대 할 때 때문에 라인에 폭주했다 그랬잖아요. 라인 예, 라인. 예. 그거 통해서 한 게임이 그런 게 게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쓱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마작 쑥 들어가잖아요. 쓱 따르면 돈 버는 거야 이제. 한마작 이러면서. 그런 거 들어가는 거지 이제. 아 정말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큰 관심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액토즈가 뭔지 그거는 이제 센터장님하고 대표님이 잘 아시니까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게 딱 맞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텐센트 가서 좀 투자 좀 받아보세요. 딱 TV. 딱 TV? 위챗에 들어가게. 지금 받을 순 없지. 내가 정했어. 한퍼너 이러면서 들어가게. 그 공개하지 마 지금 이 사람아. 예. 사실은 센터장님 저희가 딱 TV에 중국판이 가을 정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오 정말요? 정말요? 와 네. 텐센트에서 가서 받아오라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겠는데 하반기에? 아니 센터장님 우리가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게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등수가 3만 몇 등이에요. 오 3만 몇 등이 3만 몇 등이 의미가 없죠. 전 세계 사이트 중에서 등수 안에 들어왔다는 거 아닌가? 3만 등이면? 3만 몇 등인 내가 그렇게 봤는데 맞을 거예요. 맞죠? 예. 맞죠. 30만 원 아니었어. 3만 몇 등이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또 증권회사 다니니까 목표 의식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저희 머니터 사람한테. 저는 목표는 과감히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1000등에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는 거야 그쪽에서 그 서부장님이 1000등은 쉽지 않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 쉽지 않죠. 중국에서 들어가는 순간 가능성입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많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고요. 하나만 불러주셨는데요. 네. 중국 관련이 됐건 뭐 안에 좀 몇 개 더 불러주셔야죠. 그 다음 또 추가로 보는 게 로만손이라고요. 로만손? 그거 대북인데. 대북이잖아. 대목이잖아. 썼어. 아우에서 했었어 로만소. 저기가 저 찍었죠. 날 봐야지 나를. 요즘에 서승용 센터장님의 기분이 나한테 오나 봐. 뺏기면 자주 만나면 안 되는데 저희가. 네. 로만손이란 기업은 원래 이제 JST나 네. 이제 핸드백 그런 부분인데 이 로만선이 작년부터 이제 해외 매출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사장님이 마케팅 능력이 좋으세요. 저는 두 가지로 로만선은 장투할 만한 주식이고요. 대북 관련된 매출은 10% 미만이라서 네네. 사실 그 뭐 대북 관련된 관련주는 이제 좀 많이 없고요. 네. 시계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은 계속 구조조정하고 더 이상 시계 매출 비중은 줄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라기보다는 정말 매출 총이익률이 워낙 높습니다. 18%. 네. 그리고 물론 마케팅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부터 김연아를 통해서 마케팅을 이제 귀걸이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중국에 있는 면세점에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그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이 올해 한 7% 매출 비중으로 늘고 내년에 한 20%. 그래서 로만성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총은 뭐 2천억이 안 되는데요. 5천억 1조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 지금 얼마라고? 시총이? 1,700억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센터장님의 기운을 믿잖아요. 네. 로만선은 전 차트를 주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태어나서 20몇 년 동안 듣기만 봤지 내가 관심 종목 넣은 적이 없는데요. 이거 로만선 관심 종목 등록! 로만선은 제가 보기에는 5천억까지는 로만선으로 가. 1조 가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 로만손이 뭐야? 효도손도 아니고. JST나로 바꿔야지 이름을. 회사 이름을 JST나로 바꿔야지. 그래야지 1조 갑니다. 그거 좋은데? 네, 이름을 바꿔야 돼. 들어봤는데 처음 본 건 아닌데 좀 약하긴 약한데. 그러니까 JST나로 바꾸면 가. 근데 로만손 뭐야? 손이 끝에가 효도손도 아니고 이름 바꿔야 돼요.
내 또 절친 중에 하나가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계 비중 매출도 줄어든다면서요. 근데 로마선 우리 대표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주총 때 사명 변경에 대한 얘기 네. 주세요. 대표님이 주시는 빰빰빰빰빰빰빰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뭐 백인데요, 저 친구가. 요즘 아주 감이 아주 요즘에 오르신 것 같아요. 한국경제에서 작두 이승훈이라고. 정말? 예.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해? 네, 진짜 사명 변경에 대한 시청률 떨어지니까 잡소리들을 하는구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토즈도 네. 사명 변경에 대한 건의들이 있어요. 사실. 뭐라고? 아니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이제 액토즈도 사실 더 이상의 성장은 중국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액토즈는 연관성이 없지 않냐. 일부 주주들이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명병에 대한 욕구, 로만선 진짜 효도선도 아니고 정말 너무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놀랐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섹시하게 다가올 수 있는 주식은 아니지만 올해 내년 노만선이 중국과 같이 커질 기업, 그러니까 2, 3년 전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스치기만 하니까 거기서부터 한 3배, 4배 올랐듯이 노만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 5월달 지나면 지금은 당장 퍼는 한 17배라 싸지는 않지만 올해 하반기를 지나고 나서 정말 중국 내 면세점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제이스티나가 많이 입점이 될 거거든요. 5개. 그다음 내년엔 10개. 그다음 온라인 매출 비중이 서서히 올리고 있고 저는 이 로만선의 대표님의 그 경영 마인드나 마케팅 능력을 되게 높게 사고 있거든요. 아, 가졌어요? 네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정말 시총 5천억까지는 한 내년에도 갈 수 있는 회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중요한 게 애널리스트들은 숫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CEO의 마인드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게 진짜 회사의 성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숫자는 가라로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그 CEO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그 펀드 요즘에 이제 자금 집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오히려 진짜 CEO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CEO의 성향이 어떠냐 자수성가형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수성가?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로만선 CEO의 그 CEO 분의 지금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믿음이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히려 그 기업에 찍는 숫자보다 그 CEO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그 JS나 런칭 이후로 한 번도 매출이나 영업이 꺾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 계속 지점을 늘리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못한 적이 없다. 젊으세요? 아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신데요. 그럼 저보다 한 10살 위네. 아 그러네요. 근데 마인드가 플렉서블해요? 아 마인드가 유연하시고요. 사무실 어디요? 거기 있습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옮겼어요. 강남 어디? 본사 거기가 어떤 역삼동에서 약간 골목이거든요. 다음에 한번 찾아갑죠. 같이. 예. 왜냐면 제가 그런데 꽂혀 있거든요. 우리 딱 액세서리 한 필요하거든요. 딱 딱세서리. 딱세서리. 거기서 좀 젊은 여자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감각적 여자애들. 아 그렇겠죠. 제가 그때는 머물러 있던 시간이 한 뭐 2시간이 좀 안 돼서 대표님이 제가 또 이 주식에 꽂혀 있는 우리 좀 매니저들이랑 가서 저는 잠깐 사장님하고는 20분 면담했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마케팅의 기재구나. 돈을 안 쓰면서 만나야겠네. 네. 정말 제가 느끼는 바가 허물해요, 본인?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아직 정확히 아직 많이 얘기를 못 해봐서 느낌. 그 느낌. 저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펀더멘털도 많이 보시고 그 꺾이지 않는 성장의 꺾기. 그리고 이승원 대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표의 마인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약간 다릅니다. 저는 수정 씨, 저는 주식을 볼 때 뭘 보는지 아세요? 뭐야? 저는 스토리를 봅니다. 스토리에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로만선은 나 여태까지 솔직히요. 여태까지 김연아 뭐 테마주로 그냥 버렸고요. 특히 북한의 개성공단 이런 얘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딱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스토리가 있는 기업. 스토리 내가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딱이 한번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각적인 여자애가 필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탐방은 뭐 자주 받으니까요. 같이 가죠 한번요. 진짜 같이 갔으면 좋겠고. 액토즈는 근데 이제 샨다가 맞아 나름 저 친구가 전문가예요. 왜냐면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저 인간이요. 네네. 또 저러고 있지만은요. 공대생 또 자동차 공학 전문하는 마스터 출신 마스터고요. 또 와가 실제로
게임 개발업자 출신이에요. 아. 진짜로 게임 개발. 그래서 좀 아는 척을 합니다, 저 친구. 들어보자고요. 가족 중에 또 게임 개발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 맞아. 큰 동서가 이번에 액토즈에 납품을 하거든요. 액토즈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진짜로 런칭을 하는데 다음 달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액토즈의 가장 그 샨다의 그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없어, 메신저가. 카카오톡에 투자는 했지만 샨다도 카카오톡에 지분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그런 메신저가 그쵸. 있잖아요. 근데 이 샨다가 아직까지 그 말씀 주신 대로 한 템포 늦게 가다 보니까 이 메신저가 없어서 그게 약간 그 아킬레스건으로 좀 캐리어가 없다는 얘기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샨다도 텐센트만큼의 중요한 그 중국의 퍼블리셔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은 일단 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메신저 쪽 회사를 하나 빨리 인수를 해야지만 아마 더 샨다가 더 빠르게 클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액토즈의 저도 이제 액토즈를 좋게 얘기했지만 액토즈의 아킬레스건으로 보자면 샨다의 메신저가 없다라는 거.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제가 한 가지 배웠습니다. 몰랐거든요. 왜 샨다가 좀 느리다고만 생각했어요. 항상 왜 느리지? 보니까 3번 만남에 처음으로 이승원 대표한테 배울 게 있다고 메모가 내 말하는 건 많이 받아 쓰셨거든. 네네. 정말 처음 적었습니다. 이 대표님. 여기도 얼굴 빨간 거 좀 찍어주셔야 돼. 진짜 얼굴 빨개졌어. 아니, 감동했습니다. 감동. 막판에 지금 말을 많이 하셔. 지금 당황하신 거야. 지금 저 표정 당황하신 거야. 혹시 또 있어요 하나? 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그 자산주 말씀을 드렸는데 약 전에 1월에는 한전을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태형건설이라고요. 태형건설. 네. 이제 SBS 최대 주주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안 좋았었어요. 상반기에 용산 개발이 포기가 되면서 거기서 상각하면서 한 500억 정도 로스가 났었는데 작년에 시작했던 마산 메트로시티 분양이 지금 89%까지 왔고요. 그래서 작년 매출기 기여에 1,000억을 했고 올해는 한 1,800억 정도, 마진은 한 20%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높아요. 분양만 되면 80%만 넘으면 그게 다 이익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이 75%니까 그 이익분기점을 넘었고 또 하나는 이 포천 복합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돼서 올해 그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이익이 다시 사상 최고치 이익으로 나올 것 같고 한 700억 정도. 그러게 되면 현재 밸류가 퍼가 한 5.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현재 주가로 따지면 지금 현재 주가가 6,000원인데요. 자산 가치가 한 13,000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퍼가 500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 30%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대박은 아니지만 자꾸 자산주 중에 뭘 봐야 되나. 그리고 최근 보면 SBS 지분 갖고 있잖아요. SBS 미디어 홀딩스라든지 컨텐츠허브라든지 거기에 또 요번에 사실 주가는 싸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산주는 뭐예요? 그럼 올릴 만한 동력이 뭐냐? 요번에 자사주를 320억 정도 팔았어요. 국민연금이 5% 들어갔고요. 외국인도 좀 받아갔는데 국민연금이랑 외국인이 그 자사주를 받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 그 수익이 좋아지는 모멘텀과 자사주를 계속 달라 그랬는데 태형건설에서 그동안 안 줬었거든요. 싼 가격에 안 주겠다 했지만 이 가격 5,88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넘긴 가격이.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단 주포로 나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3년 만에 가장 최고의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에서는 태형건설 이제 주목해도 될 시점이다. 그리고 주가를 올릴 만한 선수들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큰 손들이 들어왔다. 그렇게 봐서 태형건설은 상당히 오래 주목할 만한 자산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국에 진출한? 중국 진출 관련된 게 태형건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모르지 이제 뭐 SBS가 중국에 진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관련주로는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올리고 싶지가 않다 방송을. 그냥 나만 듣고 말고 싶다 그냥. 혼자 알고 혼자 그냥 떠들려고. 혼자 알고 혼자 떠들고 싶다. 나도 준비한 게 있는데 격이 떨어져서 말을 못하겠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나름대로 적어 왔어. 근데 민망해서 얘기 못해.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도. 아까 약간 먼저 디스를 하셨기 때문에 관심법이 있는 종목. 관심 리스트. 관심 딱 하나 있어요. 이학년의 와치리스트 하나. 한일이화. 한일이화인데 한일자동 펌프 뭐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이랑 약간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틀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있잖아요. 네. 중국은 자동차로 보면 몇 년도냐면요. 한 우리나라 보면 1990년도 수준이거든요. 네. 보면 1인당 자동차 VDS가 95대 정도 됩니다. 95대. 올해 이제 100대를 넘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한 350대 정도 나오잖아요. 네. 일본이 650대, 미국이 한 850대 정도 나오는데요. 10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불같이 자동차는 팔립니다.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데요. 중국은 이미 2천만 대인데요. 이게 2020년에 최소 3천에서 3,500만 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됐건 기아차가 됐건 폭스바겐이 됐건 간에 무조건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건 간에 정몽구 회장이 엊그저께 나왔던 중국의 충칭 공장 포함해서 글로벌 1,000만 대는 필수적인 거다.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무조건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종적으로 현대차가 커지겠지만 그 중간에 현대 글로비스가 됐건 뭐 부품을 갖다 하고 됐건 1차 벤더, 2차 벤더 다 좋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일이아가 그중에 떠오르는 이유는 PR이 제일 낮습니다. 거의 아직까지 5.8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PBR도 제가 배웠잖아요, 센터장님. 1.1배. 예, 그래서 자동차 업종 중에서 제일 낮은 쪽에 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얘네가 도어 트림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이런 애들이 전기차가 가더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엔진이라든가요, 동력 전달 개통되면 전기차가 들어가면 깔꼬닥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하더라도 도어 트림 가잖아요. 전기차가 하더라도 시트는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있어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 들어가면 중국 로컬 업체랑 또 협력이 되느냐 안 되냐가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밥 먹어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강소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법인 통해서 현대 기아차 같이 하는 것은 뭐 좋은 거고요. 얘네가 요번에요 로컬 업체인 길리기차랑 합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0% 지분율로 조인트 벤처 들어갔는데요. 금년부터 수량은 작아요. 수량은 아직 작지만은 도어 트림이라든가 콘솔 등을 생산하게 돼서 납품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 개 차 중에 물량을 납품하고 이제 향후에 길리기차가 좋아지면 납품이 확대되겠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현지 업체랑도 로컬이 트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화장품에서 코스백스가 네. 그 국내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현지 로컬 업체의 비중이 80%라는 거.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얘네들 그런 관점에서는 한일화를 좀 좋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주가는 제가 보기에 뭐 살아 있지만은 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업종은 기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유관 업체 이런 거 다 좋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대표님이. 아니, 좋아요. 디스할 준비를 하고 있어, 저 인간이. 디스 안 해요. 저도 한일이화 했어요. 이미 했어요. 예, 이미 했어요.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한일이화 같은 잠깐만요. 경우, 예. 깊게 물으면 난 몰라. 오케이. 그 저보다는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센터장님이 지난 시간에도 SDI 안 될 거요 이러고 안 됐어. SDI 좋아했는데. SDI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아, 그랬어? 예. 그리고 여전히 박스권을 못 벗어나잖아, SDI. 그렇지. 응? 그 이번에도 센터장님의 의견을 물어봐야지. 한일이 안 좋다 그러면 통편집하면 돼. 없어.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한일리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현대차의 이제 성장 속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로컬로 보면 이제 한일리아도 있고 뭐 3교 네. 종목들은 많습니다. 네, 맞죠. 네, 저도 이제 또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쪽으로 제가 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일리아를 보는 관점은 제가 몰랐던 사실이 그거죠. 네. 벌써 이 회사가 중국 로컬 업체, 길리기차요. 네, 길리기차. 네. 그 도어드림이라든지 시트는 네. 연평균 증가율이 그래도 한 10% 가까이 나오는 회사거든요. 근데 한일리아가 이제 퍼가 지금 한 6배대 떨어지고 PBR이 1배. 그럼 무엇보다 중국 로컬 업체랑 됐다라고 하면 한일리아는 저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겠지만 당장 그 부분이 매출 반영해서 성장되는 부분이 맞물려서 올해 한일리아가 올라가는 속도는 속도 관점에서 한일리아는 느리겠지만 아까 중국 로컬 업체의 협력에서 향후 중기로 장기로 봤을 때는 한일리아는 그래도 부품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져야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한일이아는 지금 오늘 그 목요일 현재요. 그 3월 오늘 27일인가? 이제 2만 한 250원, 2만 550원, 2만 500원 레벨인데요. 오늘 현재요.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이 28,000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한 얼마야? 40% 정도 괴리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목표치겠지만은요. 여하튼 최근에 특히 시장이 고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시점에서
시기적 특성 거기다가 충칭 공장 이런 것들. 네. 그러면서 저는 뭐 일단은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모르죠. 뭐 점잖은 처지에.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에는 어느 정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한 얘기로 현대차에 되게 많이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연비 논란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실망을 되게 많이 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회장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연비 논란에 대한 쪽이 생길 정도로 그 시장에 대한 흐름에 역행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기본밖에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야 괜찮다가 아니라 이거 뭐야 전부 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타는 기본은 하겠죠. 왜냐하면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같은 동급 그 레벨에서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기본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디자인에 대한 쪽 때문에 그 현대차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인 또 디자인 변화가 한번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그 지금 성장에 대한 속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현대차에 대한 선택은 너무 오만했다. 연비라든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 시장 대비해서 오만한 그런 판단과 결정이 아니었나.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소나타까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센터장님 또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요. 이제 매달 한 번씩 나오시려 하는 거죠? 예. 그래야죠. 센터장님, 네. 지점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지점 저희 그 위치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도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예. 저희 위치는요. 이 성수대교 남단. 네. 그 호산병원 맞은편에 보면 쌍봉 빌딩이라고. 쌍봉. 빌딩 이름은 조금 그래. 그 빌딩을 인수하셔갖고 이름을 바꾸세요. 인수해서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더블 바텀으로 바꿔야지. 네, 더블 바텀. 상한가. 아니면 새로운 빌딩 뭐 이런. 네,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그 재테크 관련돼서 뭐 꼭 주식이 아니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 급여소득자를 위해서 소득공제 펀드, 정부 소장 펀드, 소장 펀드 일명 소장 펀드가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당장 목돈이 없어서 주식은 관심이 있는데 직접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소장 펀드 같은 부분들 그런 상담들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부에서 밀고 있는 급여소득자를 위한 야심차게 또 워낙 반응이 좋습니다. 벌써 30만 개 계좌 이상이 지금 터져 있는 정도로 소장 펀드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요? 네. 재테크 그러니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만 가능한 아주 이제 특별한 펀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저희 대표 연락처는 3416-1014 이렇게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재테크든 주식이든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 펀드 광고 찍은 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건데 나가죠. 진짜로? 요걸 바가지로 먹었지 말니까. 싸게 주고 말이야. 싸게 하고 나서 뭐 고퀄리티 요가 갖고 어이가 없어갖고 어쨌든 논란 끼치고 나갔는데 두 번째 그 시리즈를 찍을지는 일단 제작의 그 프로덕션은 자기는 안 하겠다 빠지고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센터장님 저희 딱TV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검색하고 이럴 시간이 없고 주로 제 시간이 거의 탐방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봤는데 흥미로웠어요. 흥미로웠고 또 이게 세 번째 뵀지만 우리 이 대표님이 내공도 느껴주시고 위원님은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에 정도전에서 유행하는 말. 저는 센터장님의 당여가 되고 싶습니다. 뭐라고? 당여가 뭐야? 이게 또 안 보시는 분들은 또 말을 모르세요. 나는 한복 입고 나온 거 안 봐. 한복 입고 나면 아무것도 안 봐. 우리 애청자분들은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여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뭐야? 거마꾼. 당여. 그러니까 수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 대표님 상당히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공. 나한테 존경한대. 애따 존경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님. 내공을 빨리 갖다 바치세요, 저한테. 내공 냠냠. 이 대표야. 그 카카오페이지도 또 잘 나가고 있죠. 네, 카카오페이지. 그렇게 증권 비즈니스 1위를 당당히 하고 있고. 네, 카카오 페이지에서는 뭐 증권 분야에서는 언제나 저희가 이제 탑이다 보니까 매출 순위 1위를 달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의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예정에 있어서 지금 아마 너무 이제 저렴하게 지금 아마 그 저희가 이제 홍보 기간이다 보니까 홍보 기간? 네, 홍보 기간만 한 1년. 홍보 기간만 한 1년. 다음에 올리는 것도
3년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렴하게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는 저렴하다고 해서 내용이 저렴하진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상황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요. 저희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딱TV.com에 들어오시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M자가 들어갑니다. m.딱TV.com 들어가시면요. 각종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또 인턴 사원 이소정 씨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방송이 주식 방송이니까 뭐 주식에 대한 뭐 증권에 대한 얘기가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거 외에도 뭐 클래식이라든가 네. 딱타쿠 아니면 딱야동 그러니까 동화 아니면은 뭐 딱은 완전 대박이죠 지금요. 네, 뷰티나 오토 뭐 딱메디 정말 그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정말 고품질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거 보시면은 이게 딱 한 종목이 증권방송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하고 있네 하고 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건. 사실 저는 그 빨리요 딱 TV의 그 순서에 딱 한 종목을 지우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하는 것이 자주 하기 때문에 주식 쪽을 제가 하고 있지만은 그 외가 더 재밌어요. 딱 한 종목은 불쏘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딱타코랑 딱 여행 쪽 있잖아요. 전 본 걸 또 보고 내용이 아주 섹시하고 너무 좋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딱타쿠는 솔직히 윤 PD 감동했어. 그 정도 퀄리티를 쓸 줄 몰랐어. 내가 윤 PD를 그동안에 너무 띄엄띄엄 봤나 봐. 그리고 야동편은요. 딱 야동은 감동이죠. 제가 감동이고요. 삼고초려 그때 모신 분이잖아요. 네. 대박력이에요. 대박력. 좀 대박의 한마디로.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도요. 클릭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행 쪽이랑 아까 말씀드린 딱타쿠는 어디에도 없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다른 사이트 보면 eyes.co.kr 뭐 역시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전혀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네네. 아까 주식도 처음 보는 것은 항상 대박이다시피요. 저희 글은 주식 쪽 제가 쓰는 거 제외하고는요 다 처음 본 글이에요. 예, 좀 인정합니다. 예, 주식 쪽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주식을 빼놓고 모든 거는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 본 글을 실어라 했다가 자동차도 처음 본 거, 맛집도 맛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집의 메뉴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심성 뭐 이런 걸 쓰라는 거거든요. 많이들 도움 되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각종 블로그 쪽에서 혼자 쓰시거나 정말 커밍아웃 하고 싶은 분들 저희한테 facebook.com/DDAKONE를 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갖고요. 각종 글 같은 거 써주시고 싶은 관심 있으시면 벌써 한번 10분 올려주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제휴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벌일 테니까요. 홍보 기간이니까 저희한테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저도 짬내서 딱 TV 좀 많이 시청하고 제가 주식 말고 문외한이거든요. 이게 좀 제 상식도 좀 늘리고 좀 그렇게 재미를 좀 찾아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네, 새로운 세상을 보겠습니다. 소정 씨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센터장님 처음 뵙는데 진짜 방송용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되게 말을 잘하세요. 정말로. 네. 이 2달 전하고 완전 틀리셔. 저분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코치를 잠깐 해드린 게 통하죠, 제가. 그러니까요. 환경에도 진출하고 하여튼 일요일 날 방송 같은 데 해보시면요. 네네.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저 친구 좀 데리고 나가고 잘 나가는 이 대표님 깍두기 있다. 아니 사회는 저 친구가 봐야 되겠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 와서 그 말해 전에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사회 보면은 또 당뇨 아까 뭐라 했어? 당뇨? 당뇨. 저는 빨대가 돼드리겠습니다. 쭉쭉 빨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 한 달 후에 또 센터장님 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